혹시 수도 없이 스쳐 지나가는 영상들 중에서 유독 이 장면이 당신의 마음을 붙잡았나요? 아마도 지친 당신의 밤을 알아차리고 이 순간으로 당신을 이끌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뒤바꿀 특별한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한층 가볍게 만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세기 동안 불면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밤을 지켜온 수면 전문 의사 오영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벽 3시, 4시만 되면 이유 없이 눈이 번쩍 떠지나요?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얕아지는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노화라기보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에 충분히 자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몸이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고 뇌가 하루 종일 쌓인 찌꺼기들을 정리하는데 그 핵심적인 시간이 매일 밤 부족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의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다시 건강한 밤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환자분들께는 이렇게 주무셔야 합니다. 자신 있게 처방전을 내어드렸지만 사실 진료실 문을 닫고 나온 제 밤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꺼지지 않는 영사기처럼 온갖 걱정과 후회로 밤새도록 돌아갔어요. 이제 다 키웠다 싶으니 자식들 사는 게 걱정이고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물러나니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에게 뒤척이는 소리라도 들릴까봐 숨죽여 돌아눕던 그 밤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함이 아니라 끔찍한 피로감과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의사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5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잠들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던 바로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최첨단 의학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몸 자체의 힘을 믿어보기로요. 먼지 쌓인 서고에 파묻혀 밤을 새워가며 수백 권의 낡은 의학 서적과 잊혀진 논문들을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찢겨나간 페이지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갔어요. 그러다 문득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하나의 희미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의 폭주를 잠재우고 지친 뇌를 부드럽게 안정시키는 아주 간단한 자연의 조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저조차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에이, 설마 50년을 헤맸는데 답이 이렇게 간단할 리가 있나 하고요. 의사로서의 제 모든 지식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법이지요. 속는 셈 치고 딱 사흘만 제 몸을 걸고 직접 실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밤, 저는 거짓말처럼 새벽에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어린아이처럼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머리가 맑아지는 상쾌함, 그 고요한 기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꿀 알레르기가 있거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건강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 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친 몸은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제가 밤의 보약이라 부르는 이 비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의 스위치를 켜는 밤의 보약 한 잔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십 년간 저를 괴롭히던 불면의 밤에서 저를 구원해준 기적의 한 잔이에요. 우리 몸은 마치 예민한 아이와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깨우는 호르몬을 마구 뿜어내고 혈당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잠에서 깨곤 합니다. 밤새도록 우리 몸속에서 깨어나라. 소리치는 스트레스와 배고프다. 아우성치는 뇌가 전쟁을 벌이는 셈이지요. 꿀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뇌가 가장 좋아하는 연료인데 이 연료가 밤사이 떨어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소금은 그 연료가 너무 빨리 타버리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밤의 보약 한 잔이 바로 그 시끄러운 전쟁터에 보내는 평화협상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게 오셨던 72살의 박영철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사업에 바치고 이제 막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신 분이었습니다.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이 편해지질 않는다고 하셨어요. 원장님, 눈은 감았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회의를 하는 기분입니다. 낮에는 손주 녀석 재롱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아내가 말을 걸어도 자꾸 퉁명스럽게 대답하게 돼요. 이러니 아침에 일어날 수가 있나요? 그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나중에 아내분이 따로 찾아오셔서 그러셨어요. 원장님, 우리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 처음 봅니다. 잠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분께 제가 이 밤의 보약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몰라보게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이걸 마시고 누우니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돌아가던 엔진이 스르르 꺼지는 기분이에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고 우리 몸 온도와 비슷한 정도가 좋습니다. 거기에 천연 꿀 한 숟가락과 천연 소금을 아주 조금 손톱만큼만 넣고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약 마시듯 꿀꺽 삼키지 마시고 하루를 고생한 나에게 상을 주듯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셔보세요. 처음엔 꿀의 단맛과 소금의 짠맛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만 드셔보시면 오히려 그 맛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실 겁니다. 다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양을 반으로 줄이거나 반드시 혈당을 확인하며 드셔야 해요. 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소금 양을 아주 미량만 넣거나 빼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몸과 대화하며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혹시 여러분도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솜니불처럼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있나요? 그럴 때 수면제 대신 이 따뜻한 밤에 보약 한 잔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공짜 보약인 아침 햇빛을 15분간 저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잠을 위해서 밤에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열쇠는 바로 아침에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스위스 시계보다 더 정교한 생체 시계가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계에는 배터리가 없습니다. 이 시계의 유일한 동력원이 바로 아침의 빛이에요. 아침의 빛으로 시계의 태엽을 감아주지 않으면 밤이 되어도 시계는 멈춘 채로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햇빛을 쬐면 우리 몸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아야 밤에 잠도 편안하게 오는 법이지요.
아침의 행복이 밤의 평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75세 이순자 여사님은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 바깥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불면증이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밭일하느라 눕기만 하면 잠들었는데 지금은 온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어요. 창밖은 환한데 내 마음은 꼭 답답한 동굴 속에 갇힌 기분이에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어떤 약보다 아침 10시 이전에 꼭 15분씩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릎이 아프시면 벤치에 앉아 계시기만 해도 좋다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딱 열흘을 실천하시고는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공원에 나가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셨다고 해요.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들어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저녁 찬거리를 사는 소소한 즐거움을 되찾으셨습니다. 잠 하나가 멈춰 있던 일상을 다시 흐르게 만든 것이지요. 꼭 거창하게 산책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실 커튼부터 활짝 걷으세요. 그리고 창가에 의자를 두고 앉아 멀리 있는 산을 보시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침 빛을 우리 눈에 가득 담아주는 그 행위 자체입니다. 다만 너무 강한 햇빛은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오전 10시 이전에 부드러운 햇살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눈 건강을 위해 해를 직접 바라보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부터 들여다보며 오늘 하루의 걱정을 미리 불러오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세 번째, 침실을 오직 잠만 자는 동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강아지와 같아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침대에서 자꾸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돈 걱정을 하면 우리 뇌는 침대를 운동장이나 회의실로 착각합니다. 침실은 우리 몸과 마음의 가장 신성한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소에 세속의 걱정거리나 시끄러운 오락거리를 들고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게 아니야. 여긴 너의 가장 편안한 집이야. 여기서는 푹 쉬어도 괜찮아 하고 꾸준히 가르쳐야 합니다. 제 아내조차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수십 번을 말했지만 듣지 않더군요. 처음엔 제게 당신은 직업병이야 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밤 아예 충전기를 거실로 빼버렸습니다. 처음엔 불편해하더니 딱 일주일 만에 제게 와서 그러더군요. 여보,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 결리는 게 덜한 것 같지 않아요? 요즘은 오히려 아내가 저보다 먼저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니 잠도 잘 오고 아침에 부부 사이에 대화할 시간도 생겨서 좋네 하더군요. 사소한 습관 하나가 잠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까지 좋게 만든 셈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은 반드시 꺼주시고 거실에 두십시오.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불안, 자극적인 소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 그 무거운 짐을 굳이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까지 가지고 들어오십니까? 조명은 천장에 밝은 형광등이 아니라 침대 옆에 따뜻한 노란빛 스탠드 하나만 켜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그 불빛마저 모두 끄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잠을 청해야 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 전원, 충전기, 전자시계의 작은 불빛이에요. 이런 사소한 빛 공해들이 우리가 깊은 잠에 드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빛들은 검은 테이프를 붙여서라도 모두 가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에는 잠을 방해하는 불빛이 몇 개나 숨어 있을까요? 오늘 밤 한번 보물찾기 하듯 숨은 불빛 찾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소중한 이야기들을 한번 찬찬히 돌아볼까요? 첫 번째, 시끄러운 머릿속을 고요히 잠재우고 지친 뇌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하는 밤의 보약 한 잔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밤을 맞이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의 고장난 시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공짜 보약, 아침 햇빛 저축을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 빛을 저축해야만 밤의 평안이라는 이자를 찾을 수 있는 법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침실을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신성한 잠만 자는 동굴로 만드는 겁니다. 바깥 세상의 모든 걱정과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유일한 성소로 말입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밤은 오늘부터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50년 의사 생활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방법을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나만 참으면 된다고 내색하면 지는 거다 배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밤잠을 설치며 고통받아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표현하는 법이 서툴렀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보, 당신도 잠 못 자서 힘들지? 내가 좋은 방법 아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따뜻한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었던 서로의 마음을 녹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한숨 쉬는 오랜 친구에게도 먼저 다가가 알려주세요.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그리고 마을 모임 같은 데 모이실 때 내가 요즘 이렇게 해서 잠을 잘 잔다 하고 한 번쯤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세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편안한 밤잠은 건강한 노년의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어쩌면 몇몇 분들은 내가 수십 년을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될까 하고 망설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을 밭일에 비유하곤 하지요. 봄에 씨앗을 뿌리지 못했다고 해서 가을에 수확을 영영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늦여름에 심어도 정성을 다해 돌보면 작지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땅에 건강이라는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꾸준히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새 잠이라는 새싹이 돋아나고 활력이라는 꽃이 피고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힐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작점이라는 것을 꼭 믿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웃음입니다. 잠을 잘 자게 되면 신기하게도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아침에 몸이 가벼우니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요.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한 번 웃을 때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힘을 내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웃는 얼굴, 밝은 마음이 바로 수억 원짜리 산삼보다 더 귀한 최고의 영양제이고 치료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한번 올려보세요.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행복 호르몬을 선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건강한 변화의 불씨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키워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구독 버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저 오형구와 평생 건강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잠뿐만 아니라 나이 들수록 뻣뻣해지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법,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을 붙잡는 법, 돈 안 들이고 무릎 관절을 10년 더 젊게 쓰는 법까지 50년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드릴 겁니다. 이 모든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관심과 격려는 제가 지치지 않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더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밤이 편안해야 낮이 활기차고 낮이 활기차야 저녁이 기다려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선물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건강한 100세 활기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중한 여정에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밤잠 주치의가 되어 동행하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의 첫 발걸음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다른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나를 위해 따뜻한 밤의 보약 한 잔을 준비하는 그 작은 정성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